안녕하세요. 방기정 주식회사 대표 방기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또 이런 다양한 뷰티 그리고 미용 그리고 건강한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연구를 한 학자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다양한 연구 경험이라든가 결과를 통해서 이제 사업화를 한 창업회사 CEO이기도 한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다양한 분야에 직접 접목을 하고 저희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리고 또 메타버스를 통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어떤 식으로 접목을 하는지 여러분들과 이제 설명을 하고 또 같이 공유하고 또 많이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런 기술과 관련해서 이 화장품의 어떤 디시즌 연구를 또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정부 지원 과제에도 또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하는지, 그리고 또 가장 기초적인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 그리고 또 향후 뷰티 분야나 자기 분야에 어떤 식으로 접목을 시켜야 할지 굉장히 다양한 뉴스 클리핑을 하고 또 기술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메타버스라든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더 종종 뵀으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기정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그리고 또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교수가 되고 많은 이제 국가 연구라든가 그리고 또 다양한 융복합 과제를 하게 되면서 운이 좋았는지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3D 아바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및 그 이후에도 이제 시각화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이런 AI나 디시즌 연구를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많은 어떤 기술들이 적용이 된 그런 테크 사회에 살면서 뷰티 분야,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직접 경험하고 사업화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CEO 겸 창업가입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좀 더 이제 여러분께 쉽게 또 재미있게, 그리고 좀 제가 이제 5060이 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고 또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조금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젊은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지털 원주민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 수준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저는 한 4, 5년 정도 이제 미국의 이민자의 어떤 신분 내지는 느낌을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적응하기 어렵고, 그리고 또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지만 적응을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 최근에 이제 키오스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사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점점점 변해가는 이 속도에 맞추지 못하는 그런 저와 같은 세대들, 그리고 또 좀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놓치고 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제가 느끼는 관점, 그리고 좀 더 설명을 체감을 하면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작년부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리는 말일 텐데, 사실은 그게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SNS 뭐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공감이 가고 또 느끼기는 하지만, 그걸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체험을 하고
또 많은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컨텐츠진흥원의 그 문화기술 연구를 하면서 좀 더 이거를 그 기술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접목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이제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로 돌아갔을 때 만약에 이런 기술이 있다고 하면 뭐 최근처럼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이런 휴대폰, 뭐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활용을 했을지, 이게 어디에서 온 물건인지, 예전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 콜라병이 떨어졌을 때 이걸 어디에다가 쓰는지,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궁금해하고, 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약간 우스개 그 유머 코드로 사용을 했던 적도, 부시맨이라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고 하면 좀 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하고, 또 많은 그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저도 스타트업 창업가로서 어떻게 하면 이런 그 홍보나 마케팅 부분, 또는 제조 생산 부분에 이 부분을 접목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웹상에서 아바타를 이용해서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가상세계라든가, 그리고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이르는 말로, 아바타를 통해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 경제, 교육, 문화, 과학기술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3차원 공간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와 같은 그런 세계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 세계에서, 그동안 이제 많이 아셨던 가상현실이라는 말로 지금까지는 표현이 됐었고, 현재는 진보된 개념으로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92년 미국 SF 작가 닐 스티븐슨의 공상과학 소설의 그 스노우 크래시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인데요. 이 소설에서는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가상의 세계를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2003년에 린든 랩에 이제 출시한 3차원 가상현실 기반의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메타버스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가상 공간의 어떤 서로 다른 등장인물들은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소프트웨어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인간적 교류를 하고 현실 세계의 은유를 사용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제한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 또래 많이, 저는 이제 아들이 어렸을 때 포켓몬 뭐 맨날 뭐 잡으러 간다고 휴대폰 들고 저는 이제 카드를 많이 사줬는데요. 포켓몬 딱지?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동안 그 한국에서도 뭐 여기저기 그 포켓몬 잡겠다고 이제 뭐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도 이제 포켓몬 빵을 사서 카드만 하고 빵은 버린다는 뭐 이런 기사도 있기는 하지만, 몇 년 전에도 그렇게 그 가상의 휴대폰의 그 앱을 통해서만 보여질 수 있는 그 증강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포켓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여러분들 아셨을 거예요. 이제 그게 이게 이제 그 가장 시초라고도 할 수 있고, 가장 쉬운, 사실은 저희 또래 20대에도 그 싸이월드라고 이제 저랑 SK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이 개발을 했던 서비스인데, 그때는 그게 이제 그런 서비스인지 모르고 그 안에서 뭐 옷도 입히고 집도 꾸미고 이제 그런 어떤 재미로, 이제 저랑 그 같이 근무했던 분은 추후에 이제 이쪽 관련된 전문가로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만 해도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일상을 기록하는 그냥 브이로그인데, 좀 더 그 나만의 어떤 그 공간, 그리고 또 친구를 맺어서 또 초대를 하고, 또 오늘 뭐 했는지 약간의 본인의 어떤 일상생활을 인스타그램과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다 한꺼번에 이제 포함이 된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싸이월드의 추억 만들기가 다시 소환이 되고, 그 사진첩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면서, 저는 아직 안 해보기는 했지만 그때 이제
갖고 있었던 도토리가 있었지만 이제 없어졌죠. 예. 그때는 이제 도토리를 이제 주고받고 뭐 이제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어찌 생각하면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었고 또 알고 있었던 그런 서비스고, 그렇게 또 새로운 것도 또 아주 전혀 없었던 어떤 새로운 발명품도 아닌 것 같아요. 휴대폰 처음 나오고 카카오톡이 처음 나오면서 제가 이제 숙대에 있었는데, 그때는 그 평생교육원에 그 카카오톡 활용 방법 막 이래서 카카오톡을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 강좌도 있고 해서 이제 같이 동료 교수하고 이제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이걸 잘 쓰려면 배워야지 막 이제 그랬던 기억도 있었습니다만, 여튼 메타버스 부분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너무 이렇게 어렵게 접근을 하거나, 그리고 또 젊은 세대나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너무 식상하고 또 개념 자체가 왜 저런 설명을 하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어찌 생각하면 이제 40대 이후에 이제 저하고 비슷한 세대의 경우에는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고 단절이 되고, 여기서 놓치면 이제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조금은 좀 벽이 느껴지고, 한번 이렇게 놓치면 벽을 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요즘 키오스크라든가 많은 매장들이 전자주문 또 온라인 주문 앱으로 주문하는 그런 게 너무나도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최근에는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시니어들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그래서 디지털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이런 사이니지나 뭐 아니면 뭐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이제 나눔으로 하고 계시고, 또 교육 과정도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필요한 가장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가상현실로 이제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어떤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최첨단 기술을 만들어 놓은 거고, 뭔가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의 메타버스를 여러분들은 가상이나 초월 등의 뜻의 어떤 메타와 우주나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어떤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와 같이 이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아바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게임이라든가 가상현실을 이제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통해서, 메타버스에서는 현실과 가상의 결합이 현실 세계가 돼서 그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그 메타버스가 5G 상용화에 따른 정보통신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또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코로나 어떤 팬데믹이라든가 비대면 어떤 추세의 가속화를 통해서 최근에는 이런 가상현실 VR, 뭐 증강현실 AR, 혼합현실 MR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꽤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실례를 볼 수가 있는, 예를 들자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조 바이든 후보자가 닌텐도 동물의 숲 가상현실 게임에서 이제 선거 캠페인을 했고, 유권자들이 가상현실에 안경을 낀 채 유세 현장을 참여한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방탄소년단, 특히나 BTS, 저도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그 인기에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이런 어떤 기술, 뭐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SNS의 가장 큰 대표적인 그룹이 방탄소년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콘서트장처럼 직접 비대면으로 이제 추가가 되면서 온라인 콘서트를 최초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 대학교 입학식을 메타버스 환경에서 진행을 하는가 하면, 이제 메타버스는 가상현실보다 좀 더 진보된 개념이기 때문에 SNS라든가 이런 게임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플랫폼에서 특정 설정된 환경과 같이 좀 더
정교하게 구현이 된 메타버스 내에 아바타가 상호 교류를 하고 쇼핑도 하고 현실처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그 메타버스 안에서 직접 구매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고 또 홍보 그리고 또 런칭쇼 굉장히 다양한 뭐 전시회 이런 부분들이 현실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메타버스는 웹 2.0 세대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자 그 3D 기반 인터넷 그 플랫폼을 통해서 뭐 그 대중 가상 세계 또는 멀티버스라는 시대로 도래를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머리에다가 그 교육 의료 등 이런 다양한 산업에 활용이 되고 있지만, 메타버스를 지원하는 그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그 HMD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 몰입 기기들을 활용을 통해서 상호작용이나 그 처리 기술이나 경험들을 분석하고 공유하는 기술을 통해서 고성능 그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 등이 접목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구현한 플랫폼의 대표적인 그 플랫폼은 포드나이트나 마인크래프트, 또 로블록스, 동물의 숲, 또 대한민국에서는 제페토나 이프렌드 등을 이제 들 수가 있는데, 제페토의 경우에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 얼굴을 인식을 하고 캐릭터로 바꾸어 주는 기능이라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즘에는 그런 앱을 많이 활용을 하긴 합니다만, 좀 굉장히 좋은 면도 있고 좀 특이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심층 기계 학습 딥러닝을 통해서 얼굴 인식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하거나 사용자 표정을 세밀하고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정교한 아바타 구현 기능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많은 편리한 점과 함께 이런 발전 방향성도 있지만 많은 최근에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런 그 문제점 중에서는 메타버스 내 불법 행위나 사법권에 관련된 부분인데, 뭐 사기성 도박이라든가 뭐 가상화폐 현금화라든가 이런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현실 세계의 법 질서를 가상 세계에도 동일하게 그 적용하자라는 견해가 주류긴 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합의가 안 된 부분이 꽤 있고요. 또 사이버 마약 사례처럼 사이버 도박이나 뭐 이런 그 불법 어떤 행위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들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세계 과몰입을 통해서 현실인지 그 가상인지, 그래서 중독성 심화를 통해서 정체성 장애가 발생을 하거나 일상생활이 황폐화되는 이런 역기능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뭐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증강현실입니다.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현실 공간의 2D나 3D로 표현한 가상의 물질이 겹쳐 보이는 물체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상 세계의 부담감을 줄이고 몰입감을 높이는 특징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사용자가 단말기 카메라로 현재는 유적만 남아있는 그런 그 촬영을 하면 디지털로 구축된 과거의 건물이 사용자 단말기에 중첩해서 보이는, 뭐 최근에 이런 유물이라든가 관광지에 가서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되면 그 증강현실에 그런 화면이 뜬다거나, 또는 지금 보시는 뭐 이런 부동산, 그리고 여기서 가상 그 동창회 그리고 가상 반상회에도 이제 아바타로 참여를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우리가 이제 부동산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기술을 프롭테크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산업에서 뭐 직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활용들을 또 많이 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이런 그 기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상 기록인데요. 우리가 라이프 로그라고 하는데, 사람과 사물의 어떤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하고 묘사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의 텍스트나 영상, 사운드 등을 캡처를 해서 그 내용을 서버에 저장하고 정리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가 가능한, 그래서 센스가 부착된 스포츠웨어를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mp3 플레이어와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거나, 뭐 거리나 소비,
또는 뭐 선곡 음악 등 이런 정보 등을 저장을 해서 공유를 하는 이런 행위나 일상 기록을 우리가 이제 사례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런 부분들은 최근에 그 어떤 자신의 어떤 사용 라이프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 인제 뭐 이런 그 구매라든가 이런 마케팅 부분에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특히나 이제 저도 스마트워치 써 보긴 했는데 사실은 뭐 그래서 신체 리듬이라든가, 그래서 뭐 만보 걷기 요즘 많이 하시는데 자기의 심박수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음식 뭐 이런 어떤 그 센서나 이런 부분들이 일상 기록을 통해서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제 그 미러 월드라고 거울 세계라고 하는데요. 실제 세계를 가능한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반영을 하되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 세계를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구글 어스를 들 수 있는데요. 세계 전역의 위성 사진을 모조리 수집해서 일정 주기로 사진을 업데이트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실 세계의 모습 그대로를 반영해서 기술의 어떤 발전이 계속될수록 현실이 반영된 거울 세계는 점점 더 현실 세계에 근접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가상현실의 그 커다란 몰입적인 요소가 거울 세계의 사용자는 가상 세계를 열람함으로써 현실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제가 요즘 그 예전에 페이스북이었죠. 요즘은 메타라고 하는데 4년 전, 5년 전 뭐 미국에서 어디를 갔다, 저도 몰랐던 그런 그때는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기록이 되는지 몰랐죠. 그래서 '아 내가 이때 그 호수를 갔었네.' 그리고 며칠 전에도 내가 4년 전에 나야가라 폭포가 폭포 앞에서 있었던 시간이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습기도 하고, 또 이제 많은 기사들을 보면 뭐 10년 전에 뭐 사진에 찍혔던 그 위성 상태를 보니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이 있다든가 뭐 이제 이런 어떤 기사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제 플로리다에 있는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갔었는데, 인제 갈 때마다 이것저것 계속 그 위치 추적 그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찍고 바코드 찍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그때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제가 그렇게 모든 거를 다 허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좀 찜찜할 때가 있기는 한데, 또 순기능도 있고 또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안을 강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고,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통해서 좀 더 개인 보호 강화가 된다면 이 서비스들이 좀 더 활용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제 가상 세계인데요. 우리가 이제 많이 경험들을 해 보셨을 텐데, 현실과 유사하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대안적 세계를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 세계에서 사용자들은 아바타를 통해 현실 세계의 경제적, 사회적인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가상 세계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형태의 메타버스로서 리니지 같은 온라인 그 롤플레잉 게임에서 뭐 린든 랩에서 개발된 세컨드 라이프와 같은 이런 생활형 가상 세계에 이르기까지 3차원 컴퓨터 그래픽 환경에서 구현되는 커뮤니티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 4년여 걸쳐 콘텐츠진흥원의 그 문화기술 CT 연구를 할 때 얼굴을 그 사진을 찍거나 360도 각도에서 카메라를 통해서 얼굴을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실제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메이크업, 뭐 색조라든가 그다음 단계별로 제품을 촬영을 해서 그 제품을 실제 얼굴에다 발랐을 때 메이크업을 아바타 얼굴에다가 메이크업을 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그 연구를 통해서 이런 그 튜토리얼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 관련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그 가상 세계를 통한 어떤 그 아바타를 통한 그 연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실제로 알기는 알지만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특히나 이제 어려운 공정들이 있거나 이제 인명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뭐 항공이라든가 특히나 소방이라든가, 요즘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 가장 큰 불이 떨어진 이런 그 출산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저희 사촌 오빠도 산부인과 의사인데 이제 그 이후에는 후배들이 없어서 너무 많이 과로를 하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손님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특히나 요즘에는 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뭐 이런 부분들이 간호학이라든가 특히나 이런 산부인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활용을 한다면 좀 더 우리가 이런 그 인구 절벽에 그 맞닥뜨린 이런 한국의 현실에서 좀 더 그 교육생이라든가 바로 실전 투입이 가능할 수 있게끔 어 그런 어떤 어려운 그런 그 부분들은 이런 가상 세계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그 여러분과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 간단히 설명을 해 봤고, 지금까지 이제 제가 그 활용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어찌 생각하면 제 나이에서 그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꾸준히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편리한 만큼 또 문제점들을 잘 해결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 좀 편리하게 또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품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최근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뷰티 분야에 많은 부분이 이제 접목을 하고 이런 첨단 기술들이 그 활용이 되고 있는데, O2O 서비스라든가 뭐 리뷰, 특히나 XR을 활용한 리뷰라든가 뭐 RASS 초점에 맞춘 그런 유통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그 사례라고 들 수가 있는데, 디지털 전환의 어떤 그 활로를 통해서 그 화장품 판매라든가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시장이라든가 뭐 전 세계 어떤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화장품 수출이라든가 이런 뷰티 분야에 많은 부분들의 어떤 활로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이제 그 적용하는 분야가 전산화,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확산의 어떤 그 의미가 좀 크고요. 그리고 사업 프로세스나 문화, 고객 경험 개선의 경영 전략으로 많이 활용들을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자면, LG 생활건강에서는 후 청기단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해서 VR을 통한 디지털 갤러리를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패키지 디자인이 담긴 왕후의 복식이라든가 장신구를 실제 이미지로 그 VR로 구현을 해서 프랑스 아티스트 피에르 마리의 어떤 패키지 디자인을 소개하는 의미를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또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토니모리라든가 이런 화장품 회사는 디지털 넘버원 뷰티와 헬스 플랫폼 기업 선언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 플랫폼 토마스를 운영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 그림하고 비슷한데요. 토니 스트리트라는 그 서비스는 고객 맞춤형 쇼핑 상품과 컨텐츠를 추천해 주는 그 서비스고, 토니 틱톱이라는 것은 이제 소비자에게 제품 개발 과정을 어떤 식으로 좀 전달을 할 건지,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 튜토리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처럼 굉장히 이런 그 화장품이나 이런 완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을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토니 프렌즈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인플루언서가 돼서 홍보를 하면서 판매 수익의 최대 15%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소개 그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로 이제 바로 스캔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는 고객이 그 토니 그 스트리트 앱을 통해서 화장품 정보를 스캔을 하면 그 안에 확인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화장품의 어떤 유통기한이라든가 뭐 사용 방법, 뭐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이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다섯 번째로 자사몰이나 요기요 이런 주문을 할 경우 이제 3시간 이내에 배달을 해줄 수 있는, 화장품도 이제 즉석에서 바로 배달이 되는 온오프라인의 어떤 통합 디지털 옴니 채널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레알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 대상을 통해서 디지털 엑셀러레이터 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서밋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전환 비전이라든가 전략을 함께 공유하고 조직 차원의 디지털 업무 경험이나 학습 동료를 통해서 디지털 역량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의 사례를 보면 최근에 이제 세포라라든가 세포라는 이제 그 프랑스 화장품 유통회사의 가장 대표적인데요. 매장 방문의 경험을 통해서 서비스 앱으로 제공을 메이크업 서비스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는 기능인데 버추얼 아티스트라고 해서 굉장히 그 다양한 그 메이크업을 경험을 해볼 수 있게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의 그 뭐 세포라라든가 뭐 노스트롬이라든가 이런 각종 백화점에 가서 보면 이런 가상 메이크업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을 경험을 하고 나에게 맞는 이제 가장 이제 색조 부분이 이제 강하기는 한데요. 뭐 립스틱이라든가 볼터치 부분을 사진을 촬영을 통해서 이제 가상으로 입혀보는 그런 서비스들이 꽤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DM사 중에서 CTK라고 디지털 뷰티 플랫폼의 CTK 클립이라는 서비스를 구축을 해서 샘플 주문이 간편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고객사가 이제 원료라든가 그다음 포뮬라, 그다음 패키지의 어떤 제품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고 또 뷰티 트렌드를 확인한 다음에 나에게 맞는 내가 주문한 맞춤형 화장품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생산 의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도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편리하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이제 서비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전산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디지털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은 어떤 패러다임이 되고 또 많은 서비스를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디지털 전환 유형을 이제 첫 번째로 보자면 마케팅의 혁신이라든가 뭐 제품 서비스 혁신, 프로세스 혁신이 가장 많은데 요즘 최근에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사이버 보안 강화라든가 재택, 원격 근무 확대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데이터 활용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AI 연구가 가장 많이 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있을 때 미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님과 같이 연구했던 연구들은 DI 연구라고 디시즌 연구,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떤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그 선택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서비스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일본의 어떤 시세이도 화장품은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고객의 어떤 피부 진단을 통해서 가상 메이크업 이력을 DB로 갖추고 또 구축을 해서 구매 데이터와 함께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뷰티 카운셀리 상품 제안을 통해서 이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어떤 제품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요즘 여러분도 이제 최근에 뭐 쿠팡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면 이제, 그리고 또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큐레이션이라고 하죠. 내가 많이 본 영상이 계속 뭐 비슷한 영상이 뜨거나 제품도 내가 구입한 여지까지 어떤 구입을 제일 많이 했다,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나 피드백을 계속 해줄 수 있는, 디시즌을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유형에는 자동화 설비라든가 소프트웨어 활용, 생산 효율성이 향상이 되고 있는데 또 제작 판매에 대한 고객 수요나 편의를 반영을 해서 고객 경험을 여러 가지로 이제 리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이제 피드백을 받고 있죠. 데이터 플랫폼 등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 디지털 첫 단계로 디지털 플랫폼이라든가 외부 자문, 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량화 작업을 통해서 뭔가 요즘 최근에 이런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조금 역량 차이가 뚜렷한 걸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오프라인 구매 여정을 통한 디지털 전환 서비스 이용의 세부 영역에는 O2O 방문을 이제 올 수 있게끔 뭐 예약 관리라든가 충성도 솔루션, 그리고 또 뭐 주문 관리, 그리고 또 체험 강화를 통해서는 리뷰, 여러분 뭐 리뷰 쓰면 몇천 점 줄게, 뭐 하면은 뭐 상품 구매하면은 뭐 그 리뷰를 써주면 뭐 별 5개 뭐 주게 되면 뭐 쿠폰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간접 경험을 통한 리뷰라든가, 그다음에 확장 경험을 통한 가상현실의 어떤 XR, 주로 인제 이케아나 이런 데를 가면 이제 가상으로 내가 이 가구를 샀을 때 우리 집에 이제 들여 놨을 때 대략 어느 정도의 차지를 하고 인테리어를 대략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그 가상의 3D 시뮬레이션이 요즘은 많이 상용화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집을 보러 갈 때는 너무 멀어서 많이 못 보러 가실 때도 있고, 또 하루에 돌 수 있는 양이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인제 집을 구매하려고 많은 집들을 이제 미리 중개인한테 얘기를 하고 인제 예약을 하고 가지만, 사전에 이제 요즘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 앱에서도 가상 3차원 넘는 뭐 4차원까지도 이제 지점을 딱딱딱 하면은 그 집의 어떤 그 형태를 볼 수 있는 서비스들을 충분히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뭐 화장품 기업의 어떤 디지털 활용, 특히나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렇다면 국내 화장품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을 통한 이제 활용 방법에는 주로 어떤 게 있는지, 마케팅 전략에 많이 활용을 하고요. 또한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이 좀 많고, 유통 채널과의 어떤 연계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온오프라인의 어떤 결합을 통한 온라인 for 뭐 오프라인, 오프라인 for 온라인, 이런 어떤 전략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고객의 구매 행동 파악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많이 받아 보셨을 겁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채널 간의 연계를 통한 소비자의 구매 여정 단계를 강화를 해서 매장을 탐색하고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도입 목적별로 방문과 체험, 운영을 세분화 형태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면서 굉장히 마사지 기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품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매장을 방문을 하려고 찾아보니까 디지털로 예약이 되는 겁니다. 네이버에서 예약을 하고 인제 뭐 비읍 브랜드를 갔는데, 가니까 이제 1시간 내내 이제 가족들을 다 이제 둘러가면서 예약 계약을 다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방문을 했더니 이제 다양한 체험들을 하고, 또 체험을 하게 되니까 인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또 다 듣고 인제 어느 정도 정보를 인지를 하고 갔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구매를 했는데, 평가를 해 보니까 또 그 서비스에 대해서 예약 시스템이나 아니면 거기에서의 어떤 체험이라든가, 그리고 또 다양한 서비스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또 평가에 대한 피드백도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굉장히 이런 것들은 한국이 참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다양한 분야에 이제 접목이 되고 있지만, 특히나 이제 O2O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정보 탐색의 용이성이라든가 온라인이라는 어떤 비대면이라는 최근 코로나로 인한 그런 장점, 그리고 개인화 서비스나 오프라인과 함께 이제 접목시킨 형태로 한국 국내 그런 다양한 기업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이루고 있고, 뭐 예약 플랫폼이라든가 예약 관리 솔루션이라든가 뭐 포인트 적립 플랫폼이나 고객 관리 솔루션 통합을 통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머니, 하나은행을 주로 활용을 하는데, 최근에는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금액으로 환전을 한다든가, 뭐 D2C 서비스, 스타벅스 자체 주문 플랫폼인 사이렌 오더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먼저 개발을 해서 본사인 시애틀로 가게 된, 오히려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다양한 그 테크 기술들을 너무나도 다양한 분야의 그 특히나 뷰티 서비스 분야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이제 체험 강화를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을 대체하기 어려운 어떤 오프라인의 장점 중에 하나인 체험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리뷰 확장이라든가 뭐 확장 현실을 통한 AR, VR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X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강현실을 통한 뭐 또 가상현실을 통한 혼합현실과 함께 이제 매장 방문을 하거나 쇼핑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요즘 최근에 뭐 루이비통이라든가 구찌라든가 이런 어떤 다양한 그 럭셔리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서비스는 당연히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전환을 통한 이런 회복 탄력성의 어떤 차이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디지털 소비를 선호할 수 있는 MZ세대, 그리고 디지털 그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어떤 선호 확산,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나 흐름을 빠르게 포착을 해서 경쟁력 확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디지털 전환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어떤 생산 효율성이라든가 고객 경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 있어서 매우 적합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그 전환이나 다양한 이런 그 첨단 기술을 활용을 해서 기업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스토리, 차별화 포인트가 가장 그 포인트 필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제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11번가에서는 이제 간단한 리뷰, 요즘에 여러분 쿠팡 보시면 어떤 패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처음엔 저도 의아했는데, 이제 성별, 뭐 그리고 또 뭐 나이, 뭐 아니면 체형, 또는 뭐 키, 몸무게, 또는 사이즈, 특히나 아동복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 개인정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체 메타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뭐 마이데이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블록체인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이제 보호를 하고 있지만, 이런 신체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는 피부 타입의 어떤 건성, 중성, 지성, 복합성 이런 부분들도 이제 체크를 하고, 피부 고민에 대해서 뭐 아토피, 여드름, 민감성 뭐 이런 부분, 아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로 특히나 키나 신발 이런 사이즈에서는 이런 메타데이터를 많이 요구를 하는 그런 리뷰까지도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처음에 입력을 할 때는 이걸 꼭 해야 돼? 그리고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다음번에 구매를 할 때 보니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를 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이제 요즘 커서 이제 그 20대인데, 가끔씩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옷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매를 해주거나 아니면 와서 이제 살 적에, 사실 사이즈가 이제 많이 틀리다 보니까 직접 잴 수도 없고, 예, 그리고 또 그런 어려움들도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그런 어떤 정보들, 그 부분을 활용을 하게 되면 구매하면서 여름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이 활용을 하는 그런 디지털 전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다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도 더 이제 많은 분야에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메타데이터,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부분에 이런 그 생산 실적 확장이라든가, 그리고 부분의 그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홍보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접목을 시키고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많은 그 시간을 진행을 하다 보니, 저도 이제 교직에 있었지만, 한 4년 전, 5년 전이 돼 보니까,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너무 이렇게 긴장도 하고, 또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고, 또 코로나와 함께 겹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그 내향성, 그 소극형이 된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부분들을 활용을 해야지 이제 그 부분이 더 발전이 되고 또 많이 이렇게 그
익숙해지는데 그 지금까지는 다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어떤 정체성 내지는 그런 나름대로의 고민을 좀 하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사업이 좀 많이 바빠지고 이제 정신없어지면서 사실은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 10개월 만에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고 또 카메라를 켜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이 미숙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부분이 있지만은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런 다양한 뭐라 그럴까, 기회? 이런 부분들을 시도를 할 수 있게끔 용기를 주셨던 주변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풀어낼 수 있고, 그리고 또 다 알 수 있겠지, 그리고 다 알고 계시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사실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경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컨텐츠를 앞으로 좀 더 생산을 하고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종종 뵀으면 좋겠고, 오늘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